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여러분들 뭐 어떤 분야든 아마 건강이라는 걸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단순히 뭐 수명이 길어졌다? 이거 아니고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고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항노화 더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에서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을 관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서 이제 격주로 좀 이번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도 그 시간에 좀 발맞추어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을 관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타임 항노화 센터의 알렉스 킴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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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과의 시간이 굉장히 요즘 핫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이게 무슨 어떤 뭐 시니어 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중장년층들도 미리미리 관리하자. 그러면 뭐 내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고요. 야, 이제 세상 좋아졌다. 뭐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뭘 알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진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많죠. 네. 우리 타임 항노화 센터 아마 오늘 방송을 혹시라도 처음 들으신다면 그런 데가 어디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요. 네. 살짝 우리 좀 소개하고 넘어가 볼까요? 타임 항노화 센터 어디에 있는지, 네.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토렌스에서 지난 몇 년간 항노화 그리고 리제너티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재생의학을 전공하면서 네. 저희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 K타운 한인타운에 제가 2호점이자 타임 항노화 센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트리플 보드 병리과 의사고요. 네네. 병리과라고 하면 세포와 유전자, 염색체 그리고 그 외 각종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는 거시적 세상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 수백만 배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 왜 생기는지, 저희가 90년대에는 암이 탄 거 먹으면 생기거나 아니면 맞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암에 걸리면 내 자손도 암에 걸린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비과학적인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네. 유전자 그리고 세포와 핵산, DNA, RNA, 저희가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맞은 그 파이자 백신도 mRNA 백신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같은 유전공학 그리고 병리를 전공하는 정상세포가 왜 비정상화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이자 임상을 하는 의사로서 이런 전공에 있으면 노화의 시계,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20세 때까지는 성장만 하다가 네. 20살 때부터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오직 늙고 병들게 되는데 그냥 이것을 계속 네, 늙는 맞아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고장 네. 나고 병 나고. 맞습니다. 네. 이 노화 자체가 낮은 수준의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인간은 결국 암과 혈관 질환,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 그 각종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는 네. 최신 의학적 경향과 그런 임상적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내 몸과 내 세포와 내 핵산이 얼마만큼 안정화를 띠는지 이런 거를 후성유전체 관리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줄기세포와 엑소좀 그리고 줄기세포도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네네.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자세하게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치료라 불리는 펩타이드 치료법까지. 이거 화장품에도 요즘 많이 네, 나와요. 맞아요. 펩타이드. 네, 근데 그것을 인간의 몸에 주사를 했을 때 드러나는 극적인 그리고 생리적인 효과가 뚜렷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노화의 시간을 더디게 흐르거나 정지에 가깝게 흐르게 하거나 심지어 역행하는 수준에까지 현대의학이 이르러 있습니다. 이 약을 10가지가 넘는 약을 잘 배합해서 항산화제 덩어리와 함께 정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피하로 주입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그리고 짧은 기간, 즉 짧은 기간이라면 석 달 이내를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이 극적으로 생리적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지난 몇 년간 제가 해오고 있고, 제가 K타운에서 지난 해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항노화 센터는요, 여러분 올림픽과 그래머시 로텍스 호텔 아시죠? 예, 로텍스 호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323-402-0458 미리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립니다. 323-402-0458 323-402-0458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우리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진료 과목이든 치료 과목이든 이런 시술 과목들이 있을 텐데 뭐 쭉 한번 나열해 주시죠. 제가 거기서 하나 오늘 좀 탁 골라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노화 longevity science, 즉 장수의학을 얘기할 때는 네.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저희 학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온 지 저희 의사들끼리 모여서 학회를 구성한 지 가까이 10년 가까이밖에 되지 않는 신학문인데요. 첫 번째는 줄기세포를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줄기세포가 만들어낸 신우체계에 해당하는 엑소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그리고 세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초고용량 항산화제를 혈관으로 투여하는 법. 이것이 세 번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번째. 항산화제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뭔가 맞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먹는 수준에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 기본이 100배에서 시작합니다. 많게는 400배, 500배까지 투여를 제가 클리닉에서 하는데 네. 암 환자든 자가면역 환자들은 300배 이상은 기준치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현재 그런 치료는 제가 쭉 해오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펩타이드 치료라 보시면 됩니다. 펩타이드.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위고비든 톨세프타이드든 요즘 다이어트 약으로 각광받고 당뇨 네. 치료자로 각광받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펩타이드라고 그러고 이런 펩타이드에 대한 정의 자체가 규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현재 책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와우. 근데 이런 과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방금 언급한 줄기세포, 네. 엑소솜, 초고용량 항산화제 투여, 그리고 펩타이드까지 이 네 가지를 저희는 신재생의학 또는 항노화의 꽃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네 가지를 근간으로 했을 때 주위에 PRP라고 하는 자가혈 재생 치료라든지 나머지 각종 피부 재생 치료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배열하고 믹스를 잘하고 주기와 순서를 다르게 순서를 바꾸게 가져가면 인간의 체세포는 아주 더디게 성장을 합니다. 그게 오래 사는 장수의 지름길인 게 벌써 밝혀졌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젊어지는지가 36가지 정도 팩터가 이미 임상적으로 나와 있고 피 검사를 했을 때 20가지 정도 그리고 인바디라고 하는 체성분 분석기로 한 5-6가지가 더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특수 검사, 호르몬 검사. 제가 하는 마지막 제 클리닉의 꽃은 제가 병리과 의사답게 그렇죠. 특수한 랩 검사를 제 클리닉에서 마련해 두었는데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검사일까요? 예. 피 검사를 약 100배 정도 확대한 유기산 검사라고 내 모든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을 먹었을 때 세포는 그것들을 대사를 거쳐서 쪼개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까지 가는데 이 단계가 수십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십 단계 하나의 허들을 넘을 때마다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마이크로 뉴트리엔트라고 하는 조효소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얼마나 잘 보충되고 있는지 그것도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내가 집안에 만약에 나비든지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에 내 몸에 중금속이 축적돼 있다. 그러니까 한때 유행했던 킬레이트 요법으로 그런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기준치가 있으면 네. 기준치 대비 내 세포와 조직에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예. 네,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노인이 돼서 우울하거나 잠을 못 자는데 그러면 멜라토닌과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솔의 배율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 수면과 관련된 그리고 내 세포와 내 유전자 핵산을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한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더 특별하게도 마지막으로 암의 50여 가지 암을 유전자 DNA 프래그먼트로 진단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셀프리 DNA 요법이라고 하는데 50여 가지의 조기 진단이 불가능한 암. 인간이 지금 요즘 저희는 7가지 암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죠. 그렇죠, 내시경이나 그렇죠. 유방암이나 엑스레이 선으로 너무 폐암도 적어요. 맞아요. 근데 네. 나머지 40여 가지 넘는 암들은 혈액암을 포함해서 조기 진단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암세포가 1기가 되기 1년 전부터
피 속에 찌꺼기를 뿌리고 다니는데 과자 부스러기처럼 이런 것들을 아직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은 핵산 셀프리 DNA를 추출을 하면 내 몸에 일기가 되기 거의 1년 전에도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죠, 심지어 당연히. 최장암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가 왔죠. 그럼요. 요즘은 암도 초기만 발견을 해도 맞아요. 다시 이제 복구하시는데도 시간도 굉장히 적게 걸리고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알렉스 킴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쭉 들으면 와, 세상이 너무나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도 진짜 그렇게 달라졌다고 우리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네. 보던 그 젊음을 막 돌리는 무슨 뭐 약 하나를 먹으면은 뭐 갑자기 젊음을 찾는다 뭐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항노화를 다루는 그 범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앞서 왔다라는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확실히 와 이젠 정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아마 하실 텐데 네. 사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휴 그것도 또 좀 건강할 때 얘기겠지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예, 70이 넘었고 혹은 80이 가까우고 80이 넘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것도 또 젊고 건강한 세포가 있을 때나 얘기지 하면서 또 약간은 나하고는 좀 그래 너네 젊은 세대들이 누려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조금 밀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가요?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네, 예. 실제로 이것들은 경제적인 여건과 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난 세월 이제 이민을 오신 우리 한인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인데 내 젊은 세월에 대한 보상을 누리시기에는 그동안 향유에 오지 않으셨던 그런 관성 때문에 그런 누릴 것들은 자손에게 미루거나 양보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치매 검사를 제가 주 진단으로 저희가 많이 해요. 피타우 217번 유전 변이체를 제가 저희 검사에서 지금 네. 제가 하는 7가지 중에 또 하나에 네, 해당하는데 맞습니다. 치매를 무려 10년에서 15년 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내가 15년 뒤에 치매를 진단받을 확률을요. 왜냐하면 유전 변성체가 아밀로이드 핵산을 뇌세포에 침착시킬 때 네네. 방금 제가 말한 어려운 용어에 해당하는 프로틴 217번 유전자 단백질 변이체가 형성되는데 그 A형을 잘 관찰을 하면 그런 핵산 검사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네, 이게 제 전공이니까 진단을 하실 수 있어야지 뭐 심지어 네.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 선생님도 저한테 환자를 많이 의뢰를 리퍼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검사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그게 치매가 양성을 될 수- 뜬다면 양성에다 기준치 이상으로 뜬다면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면 극초기에 치매가 진행되고 있기도 전에 알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신경과 의사로 제가 바로 리퍼를 한 다음에 그렇죠. 도네페질이나 메만틴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치매 약 치매를 치료를 할 수는 없으나 네. 임상적으로 현재 의학으로는 그렇지만 네, 근데 늦추거나 더디게 맞습니다. 늦추고 예, 그러면 예방 심지어 10년 뒤에 발현될 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에 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티에이징 클리닉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임상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분께 내가 번 돈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들은 내 아들, 딸이 누리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존중할 만합니다. 근데 제 작은 소견으로는 삶에 대한 보상은 각 개인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내 삶을 크게 침범하지만 않는다면 why not? 그리고 심지어 내가 70대 후반이라고 해도 면역계 저하로 마지막 노화의 파도가 오는 그 70대 후반에 감기로 병원에 입원해서 폐렴으로 합병증으로 왕망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든요. 맞아. 이런 경우가 제일 오늘 흔하죠. 여쭙고 싶었어요. 이 면역계에 저하는 인간의 마지막 노화의 파도입니다. 이 파도를 스무스하게 방지턱 넘듯이 잘만 넘으면 82세가 딱 되는 순간 노화는 이제 더 이상 쓰나미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82세를 중요한 넘긴 사람들은 90세까지 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맞아요, 박사님. 실제로요. 진짜 그 아까 이 노화의 파도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얼핏 뭐 보면 그러니까 40대 이제 후반,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서 또 확 노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60대가 되면서 또 한 번 또 확
노화가 다가오고 네. 그리고 이제 70대인데 그걸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지턱처럼 스무스하게 예, 우리가 네. 이 항노화를 생각하면서 간다면 더 건강하게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방법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방법, 그 4가지가 가장 주요하고 아, 과학적 근거가 뚜렷이 있습니다. 네. 대학병원급에서 나온 수십, 수백, 수천의 논문들이 중국, 뭐 러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난 10년 이상 세월 동안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논문들을 서로 교차 검증하고 그런 논문을 받고 서로가 이제 논문을 더 높게 발전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던 그런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과학의 진보를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럼요. 다만 이게 실제 임상에서 쓰시는 분들이 지금 LA도 그렇고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그리고 제대로 네. 예, 제대로 실현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오.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의사가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의사 선생님 되는 과정에서 전공이 중요하긴 한데 저희 코비드 때도 그랬지만 네. 병리과라고 하는 제 전공은 일단 세포와 유전자, 핵산, DNA를 들여다보는 학문이자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공을 하지 않으면 일단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나 MP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지금 설립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다운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일조하고자 저도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더 또 많은 그것만 사람들이 기다릴 순 해내야 돼요. 없어요. 네. 박사님. 네. 그동안 늙으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네. 여러 근데 가지 방법이. 진짜 저도 쭉 얘기를 들으면서 뭐 줄기세포라든지 펩타이드도 얘기해 주셨고 세포 재생도 얘기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잘 내 몸에 맞게 또 이 과정이 다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게 진짜 70세도 좀 건강하게 그래서 또 80대를 무난하게 90대를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좀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게 모두들의 바람이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거든요. 치매도 있고 암도 있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요즘 감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보면 아까 그래도 자녀분들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어른분들이 저 역시도 아휴, 감기 조금 이겨내면 돼. 예, 잘 먹고 예, 약 먹고 그러면서도 병원도 잘 가지도 않고 뭔가 감기는 그냥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주변에 보면 어르신분들이 건강하셨다가 진짜 감기 좀 앓고 이게 폐렴으로 가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이럴 때 뭐 한국 같으면은 뭐 수액 주사라든가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알부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좀 금방 이렇게 기력을 찾으시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타임항노화 센터를 보니까 여기도 약간 항산화 치료가 있어서 한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게 과연 좀 좋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항산화 치료 자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수액 IV 테라피라는 거가 아까 제가 말한 세 번째 초고용량 항산화제 투여법입니다. 아까 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용량의 먹는 거 차이는 이런 것도 있겠죠. 뭐 100배 네. 혹은 뭐 100배 이상으로 그렇죠. 사람이 먹으면 우리 소화기는 오직 10% 남짓의 소화액만 그러니까 즉 영양분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맵고 짜게 먹는 아시아인 민족 같은 경우에는 네. 심지어 만성 위염까지 있기 때문에 아, 그 소화율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한 10%를 잡았을 때 정맥 투여는 100%, 근육과 이제 피하 주사로 했을 때는 85에서 95% 사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통하면 소화기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세포 우리 몸에는 50조의 세포가 있는데 네네. 그 50조의 세포로 즉각적으로 바로 영양제를 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인간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화기를 건너뛴다고 해서 저희는 바이패싱 GI 시스템이라는 말을 학교에서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몸을 체성분을 구성할 때 배아학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걸 영어로 embryology라고 하는데
체세포의 난자와 정자가 만난 지 4주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배아가 탄생하죠. 그러면 그렇죠. 심장 심실에 4가지 방실도 생기지만 6주에서 7주가 넘어가면 신경세포가 생기고 그 위에 8주가 지나가면 저희가 엔도덤, 메조덤, 액토덤이라고 하는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라고 하는 배엽이 생깁니다. 아,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아기가 생기는 그런 네, 과정을 좀 생각해보면 그럼요. 배엽이라는 말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빼빼 마른 유형을 외배엽이라고 그러고 강호동처럼 근육도 많고 지방도 엄청 많은 그런 체형을 내배엽이라고 그러고 살이 잘 안 빠지면서. 네. 그리고 그 어디 중간에 밸런스가 잡힌 체형을 중배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희가 배악을 이해하게 되면 면역세포도 이해할 수가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네네. 저희가 장기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장 쪽에 가면 우리 성인이 다 자란 8주 이상이 된 인간이 자라면서 이제 장기 쪽에서 특히 large intestine이라고 하는 대장 쪽에 꽈리를 트는 게 바로 lymphatic system입니다. 즉 림프구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둔지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장의 건강이 무너지고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인간이 수명을 다한다 보시면 돼요. 즉 노인이 돼서 변비가 생기거나 혈변을 누시거나 네. 그리고 내가 먹는 게 시원찮아서 장 기능이 정지하시면 백혈구 기능이 거기 백혈구가 인간의 70%가 거기 모여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장 건강, 장 네, 건강, 맞습니다. 유산균 유산균 드셔라, 먹으라고 하는 뭐 거예요. 하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기는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서 목 쪽 감염을 신경 쓰고 그쵸. 맨날 목만 호흡기. 예. 목만 이제 목도리로 둘둘 치매죠. 그거 중요합니다. 중심 체온이 갑상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심 체온이 1도 떨어질 중요해요? 때마다 예.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는 거는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에 있는 림프선의 비율과 네. 그리고 겨드랑이 여성분들이 이제 유방암이 있으면 떼내는 겨드랑이와 서해부 사타구니 쪽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뒤엎을 만큼 70%는 3분의 2 이상은 장에 있는데 몰랐네요. 네 우리가 채소 과일 야채를 주구장창 먹으라고 하죠. 노인분들께도 그렇게 권하죠. 예. 근데 인간의 소화기는 절대로 채소 과일 채소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셀룰로스라고 부르는데 아주 고분자 물질인데 인간의 세포는 그것을 절대 소화할 수 없어요. 근데 소화할 수 없는데 그러면 왜 먹으라고 하는 거야? 먹으래? 네, 그게 정답이죠. 바로 장에 있는 백혈구를 살리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35세 전으로 신체에 노화가 오고 근골격계, 50세 전으로 폐경이 와서 호르몬의 노화가 오고 마지막 70대 후반에 결국 면역계 노화로 오는데 이 면역계는 70%의 장 면역에서 장이라는 시작합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많이 못 드시죠. 소화기가 떨어져서. 뭐 야채도 뭐 이만큼은 네, 먹어야 된다는데 못 먹죠. 체하시기도 그럼요. 하고. 그러니까 못 먹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장내 미생 환경이 박살이 나면 백혈구들이 주둔할 수 없고 훈련을 못 받겠죠. 면역이 무너지는군요. 맞아요. 면역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70대 후반입니다. 그때 방지턱 넘듯이 이거를 관리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가 수명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럴 때 체세포 분할을 다 잃은 줄기세포는 더 이상 만성 염증화 된 것 때문에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간 사람의 체세포는 줄기세포가 꺼져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아서 젊은 애들은 어디 부딪혀도 뼈도 금방 붙고 그러니까요. 금방 낫지만 어른들이 뼈 한번 실금이 가면 평생 낫지 않죠. 그것 때문에 줄기세포의- 돌아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줄기세포의 성능이 꺼진 상태, 즉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이 질병의 근거는 낮은 수준의 염증, 즉 이런 것들을 노화와 연관해서 저희는 인플러메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네. 에이징과 인플러메이션이라고 하는 염증의 합성어인데 이것 자체가 10년 전에 저희가 논문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로병사는 끈이 있고 그 질환에 대한 이론이 있고 생리학적 효과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근거적인 치료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과학적 근거와 논문에 기반해서 네. 제 클리닉은 지난 몇 년간 줄기세포와 엑소점, 초고용량 항산화제 그리고 펩타이드를 수십여 가지의 이제 주사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비백 그리고 여러 가지 한 번 올 때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 피하 주사 통해서 적게는 27가지, 많게는 30가지가 넘는 주사제를 밀어 넣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걸쳐서요. 네.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신 분들은 해마다 오시는데 아주 생리적 활성도가 남다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검사를 해도 그 노화의 아주 다르게 방지턱을 나타납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면서 네, 그런 비법들이 있죠. 지켜 나가시는 거죠. 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학의 발전이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있고 네.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 실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로 진짜 내 아팠던 부분, 내 약한 부분들이 조금씩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이것도 또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60대, 50대 후반부터 또 70대 네. 가장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잘 하셨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 이 줄기수 세포 시술이 과연 또 가능할 것인가, 이게 나이가 있으셔도 그것도 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네. 워낙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이것도 과연 젊을 때 해야 되는 건지. 네. 줄기세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긴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방송이 시간이 유한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걸 뽑는 것을 autologous 줄기세포, 자가 줄기세포라 그러고 내 남의 거를. 네. 남의 거를 받는 것을 allogeneic 줄기세포, 즉 이것도 알고 동종 계시네. 인간, 그러니까 같은 종을 띤 유전자 HLA,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 대한 저희 검증인자들인 인체에 존재합니다. 그런 이름 표지자가 있는데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옛날에 인슐린은 돼지한테 추출한 건데 돼지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에서 사람 대 기부받은 사람. 사람 대 사람으로 추출받은 그런 걸 이식받는 것을 엘러지닉 줄기세포라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유명한 것은 자기 지방과 자기 피를 뽑거나 하는 자기 줄기세포죠. 그래서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일본이나 한국 가셔서 네. 자기 거 해가지고 뭐 기다렸다가 배양을 하죠. 배양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불법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해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70대 노인이 내가 더 젊은 줄기세포를 얻고자 자기 걸 뽑으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후에 줄기세포는 스위치가 꺼진 상태가 꺼졌어요. 됩니다. 노화 자체가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이 활개치면 줄기세포는 스위치를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걸 뽑아서 밖으로 체내로 빼낸 다음에 네. 효소 첨가제를 첨가하고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화학적인 첨가를 하면 줄기세포가 분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수가 엄청 늘어나고 네네. 약간의 활성도를 띤 줄기세포가 그 중에 1%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조금이다. 4주 정도, 네, 너무 4주 정도 계속 개수를 늘리는 과정인데 그런 다음에 환자한테 주입받으면 활성화된 줄기세포가 다시 들어와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대의 노인과 만약에 내가 30대 때 이걸 했다면 30대 때 체세포는 엄청난 줄기세포의 그렇죠. 보고겠죠. 그러니까 이 자가 줄기세포의 뚜렷한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나이 자체가 변수입니다. 내 걸 뽑는 건 똑같은데 면역 작용이 없어서 안전한 건 똑같은데 30대 때 뽑은 내 줄기세포와 지금 40년이 지난 70대 때 내 몸에 뽑은 줄기세포는 성능이 다릅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맞고도 효과가 없다는 사람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더 많은 겁니다. 일본에 가서 돈을 수억 원을 쓰신 분도 봤지만 줄기세포가 네.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이, 그리고 그 뽑을 당시에 그 사람의 염증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 네.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지방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염증 수치에 따라서 줄기세포가 또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아주 난무하죠. 그에 반해서 저희 서양, 그러니까 프랑스랑 독일 그리고 미국 캐나다가 하는 이 태반 유래 또는 탯줄 유래 왈튼 젤리 엄빌리컬 코드 줄기세포는 줄기세포가 추출하는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이 왈튼 젤리라고 하는 탯줄에서는 20에서 3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아에서 네, 막 나오는 태어난. 뭐 제대혈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지요. 제대입니다. 즉 아기가 막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던 그 호수라고 표현하죠. 그 줄을 탯줄이라고 하는데 그 탯줄 안에서 줄기세포가 20에서 30% 나오고 그 탯줄혈, 즉 제대혈 안에서 이제 저희가 골수세포 유래 헤마로포이릭 스템셀이라고 하는데 그 줄기세포나 혈관을 신생합성시키는 줄기세포가 미약하게나마 좀 나오고 그리고 탯줄 태반 중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네네. 아기가 엄마 쪽을 바라보는 쪽을 양막이라고 부릅니다. 엠니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엠니언에서 줄기세포가 중배엽 유래 줄기세포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배합할 수 있는 현재 기술이 미국이나 북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술을 이미 미국에서는 10년 전, 13년, 14년 전에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아름아름 소수의 프로바이더가 해오다가 지난 5년 사이에 이런 줄기세포 클리닉들이 전 미국에 4배가 늘었습니다. 와우. 주로 유타 쪽, 규제가 더 심한 굉장히, 유타 쪽. 뭐 수요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요. 완전 좀 발전이 됐고. 네. 근데 저희 아시아인들이 아직 이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건강에 그러니까 관심 우리가 있는 또 그쪽 정보에 딱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네. 있어요. 그 백인들 사회에서는 이미 저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한 해 100만 불을 쓰는 뭐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그런 노화를 100만 내가 장자. 거스를 보겠다. 네, 맞아요.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백인들 사회, 주류 사회, 그리고 백인들 속에서 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 탯줄률의 줄기세포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할리우드의 뭐 셀럽들도 네, 맞습니다. 점점 예, 점점 많아져요. 젊어지고 네, 실제로 그렇죠. 브래드 피트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저희 의사 이걸 전공하는 학교 가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쪽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니셜로 얘기를 해서 환자 정보는 보호하지만 저희는 다 알고 알고 있거든요. 있죠. 네, 네. 누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화학적 정보는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시술 자체가 그런 셀럽들이 전과 후가 언론에 노출된 사진을 봐도 다르고 뭘 했길래 이렇게 애가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게. 성형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성형을 넘어섰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예. 바로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은 소수의, 그러니까 다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비율 중에서는 2% 남짓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볼 수 네. 없듯이. 네, 그렇죠. 네, K타운에도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수의 의사들이 이거를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걸 강의하는 위치에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사실 알렉스 킴 네. 박사님이 해부병리, 임상병리, 뭐 혈액병리, 그러니까 병리 학자이기 때문에 네. 병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전문이기 때문에 네, 이 맞습니다. 부분도 또 이 부분에서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오늘도 이야기 나누다 밤을 새도 우리 알렉스 킴 변호사님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금 가장 화두되는 것이 롱제비티, 그냥 네, 정말 장수죠. 항노화, 장수. 근데 어떻게 장수? 진짜 건강하게 그 장수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모두가 맞춰 있어요. 근데 과학이나 의술은 그만큼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식이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저속노화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의 그러니까 노화의 시계를 좀 느리게 또 천천히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항노화 센터, 타임 항노화 센터입니다. 시간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AI 로봇 모발 이식 수술도 하고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탯줄, 태반 유래, 그 MSC 줄기세포 시술, 그리고 재생치료에 이제 다 들어가죠. 네. 피부, 세포 관절, 재생, 네. 관절 아프신 분들, 그리고 흉터, 네, 흉터 뭐 치료도 여드름 가능합니다. 흉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흉터 치료,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 항산화 치료. 네. 요 수액 치료도 있고요. 성인병, 그리고 저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암과 치매. 요거를 세포 기능 전문 기능 검사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좀 천천히 가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함께 연구하는 곳입니다. 자, 닥터 알렉스 킴의 타임 항노화 센터, 올림픽과 그래머시 로텍스 호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323-402-0458, 323-402-0458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셔서 어떤 상담이든 좀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장 또 항노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 그 상담 시간이나 진료 시간 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약을 물론 분명히 하셔야겠지만 네. 뭐 어떻게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네. 진료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지금 월수는 휴진하고 있고 제가 다른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K타운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열고 있고요. 화목금토. 네, 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여러분 예약을 하시고 일단 상담을 좀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께 가장 기능 검사부터 시작해서 또 만약에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쪽에서 받은 검사나 이런 것들도 네, 좀 그럼요. 참고하시죠. 이게 제일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제 프라이빗 클리닉답게 이제 제가 프라이빗 케어를 열지 않으니까 대신에 선생님들께서 프라이머리 닥터 선생님들이 피 검사를 이런 걸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피 검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한번 그냥 이거는 이거고 저건 나쁜 저거고. 것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면 그 밑에 MP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이렇다라고만 얘기하지 이 피 검사가 무엇을 의미하며 당신의 건강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얘기를 안 할 텐데
심지어 그 피 검사 하나만으로도 제가 30분 넘게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그게 엄청난 일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재미난 내 몸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아주 속뜻이 크게 담긴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물론 제 의사 시간에 대한 이제 저희 네. 미니멈 차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험을 받지 않아서 그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피 검사를 좀 구체적인 어떤 이게 세포 기능 전문 기능 검사 쪽에도 들어가니까 네. 저는 내 건강에 대한 플랜을 다시 한번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막연히 콜레스테롤이 좀 보더라인이래, 당뇨도 그럼 뭐 내가 뭘 먹어야 되나? 그냥 처방약과 혹은 그냥 보조식품에만 의존했던 우리라면 이제부터 내가 뭔가 다르게 해야 되고 내 몸은 정말 뭐가 다르대.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한 한자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젊음의 시계를 함께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타임 항노화 센터 323-402-0458. 지금 현재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뭐 간단히만 네. 나눴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다다음 주 네. 2주 뒤에는 이 모발 이식도 좀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저는 또 이 비만 네. 치료 이런 부분 뭐 제가 비만이어서라가 아니라 뭔가 이 체질을 좀 이렇게 네.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갱년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타임 항노화 센터의 알렉스 킴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진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 그 건강의 비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3-402-0458 323-402-0458번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